명절 때 형제들과 만나서 뭘 이야기하세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했던 형제가 이제는 2시간도 안 되어 할 말이 떨어진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이 이미 이 마음을 알았나 봅니다. 형제도 나이 들면 남이 된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 말 속에 숨겨진 인생의 진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 인생의 깊이를 아시는 분들과 함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정말 느끼고 겪는 무거운 주제들을 다뤄요.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만약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댓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게 또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모르던 정약용의 아픔. 정약용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목민심서? 경세유표? 대단한 학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약용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형제들과 함께 자라고, 가족을 사랑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했던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정약용에게는 정약전, 정약종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가 모두 똑똑했고, 어릴 때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키우고, 서로를 자랑스러워했죠. 그런데 정약용이 40대가 되면서 큰 시련이 닥쳤어요.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된 거죠. 18년 동안 말이에요. 그때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은 했겠지만 자신들도 조심해야 할 처지였어요. 연루되면 자신들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때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형제라고 해도 결국 각자의 길이 있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거예요. 형제도 나이 들면 남이 된다. 이건 그냥 차가운 관찰이 아니에요. 정약용 자신의 아픈 경험에서 나온 깨달음이었던 거죠. 50대가 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나이. 50대가 되면 진짜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비, 학원비, 영어 연수비. 계산해보면 정말 무서워요. 거기에 요즘 같은 취업난이면 부모 마음이 타들어가죠. 우리 아들은 언제 취업할까? 딸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형제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형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집 문제나 해결하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리고 나서 문득 깨달아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각박해졌지?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부모로서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부모님 돌봄이라는 무거운 짐. 50대의 또 다른 고민이 바로 부모님 돌봄이에요. 부모님이 80대, 90대가 되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거든요. 그때부터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돼요. 누가 더 자주 병원에 모시고 갈 거야? 간병비는 어떻게 나눌 거야? 형이 가까이 사니까 형이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으니까 책임을 더 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어린 시절 그렇게 다정했던 형제들이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심하면 크게 다투기도 해요. 특히 경제적 능력이 다를 때는 더 복잡해져요.
돈 있는 형제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뭘 그래? 라고 생각하고 형편이 어려운 형제는 돈만 있으면 다야? 정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형제끼리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만나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되니까요.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 젊을 때는 비슷했던 형편이 50대가 되면서 확연히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명은 사업이 잘 되어서 여유가 생겼는데 다른 한 명은 여전히 빠듯하게 살고 있다면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죠. 여유 있는 쪽에서 내가 낼게라고 하면 형편 어려운 쪽에서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다고 각자 내자고 하면 왠지 서먹해지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요. 서로 배려한다고 그러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다른 사람이 된 이유. 어릴 때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생각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각자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점점 달라져요.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종교가 다를 수도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형제는 요즘 세상에 자식 공부만 시켜서 뭐해? 인성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형제는 그래도 공부는 기본이지.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라고 생각한다면 만날 때마다 은근히 부딪히게 되죠.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아도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무게. 또 하나는 시간의 무게예요. 20대, 30대에는 시간이 많았어요. 주말에 형제들과 만나서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술도 마시고 여행도 함께 가고 그럴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50대가 넘으면서 시간이 정말 귀해져요. 직장에서는 책임이 무거워지고 집에서는 자식들 챙기느라 바쁘고 부모님도 돌봐야 하고 자신의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형제와의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시간을 낸다 해도 이 시간에 다른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각자의 울타리가 생겼다. 어릴 때는 부모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었죠.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자녀, 자신의 직장. 그 울타리 안의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제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정체. 그래도 형제인데 하는 마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자주 만났는데. 요즘은 연락도 잘 안 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을 보면 죄책감과 그리움이 섞여 있어요. 한편으로는 형제를 챙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은 그리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요. 서로 바쁘고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고 점점 공통 관심사도 줄어들어 가니까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우리는 형제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형이니까 나를 챙겨줄 거야. 동생이니까 형을 존경할 거야. 형제니까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그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각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나를 챙길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추억 속의 형제 vs 현실의 형제.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형제가 있어요. 추억 속의 형제와 현실의 형제. 추억 속의 형제는 정말 따뜻해요. 함께 과자 나눠 먹던 일 하나가 아프면 옆에서 돌봐주던 일,
부모님께 혼날 때 서로 감싸주던 일들. 하지만 현재의 형제는 달라요. 각자 바쁘고 관심사도 다르고 때로는 가치관도 다르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형 동생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괴리감 때문에 더욱 서로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죠. 해시태그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 슬퍼하지 마라. 당연한 일이다. 정약용의 형제도 나이 들면 남이 된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슬픔의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죠. 정약용은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라. 당연한 일이야.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왜 형은 나를 안 챙겨주지? 동생은 왜 연락도 안 하지? 하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정약용의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형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훨씬 편해질 것이다.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당연히 나를 챙겨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들도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신기한 건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작은 관심에도 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이제야 연락하나 하고 서운해했는데 이제는 바쁜 와중에도 연락해줘서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죠. 각자의 인생을 인정해주는 것. 정약용의 말은 결국 형제도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인격체다.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인정해줘라는 뜻이에요. 어릴 때는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각자가 가장이 되고 각자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겼어요. 그러니 각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죠. 형제를 원망하거나 서운해하기보다는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자세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 위급할 때만큼은 달려온다. 신기한 건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는 형제가 제일 먼저 달려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위독하시거나 본인이 큰 수술을 받게 되거나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평소의 써먹함을 다 잊고 어린 시절의 그 형제로 돌아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형제가 응급실에서 만나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는 나이도, 경제적 차이도, 가치관의 차이도 모두 사라져요. 그냥 어릴 적 함께 자란 형제일 뿐이죠. 공통의 기억은 영원하다. 아무리 현재가 서먹해도 함께 자란 기억만큼은 사라지지 않아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옛날 동네 이야기가 나오면 여전히 함께 웃을 수 있어요. 야, 너 기억나? 그때 엄마한테 혼나서 같이 창고에 숨어 있었잖아. 기억나지? 그때 내가 울면서 사탕 나눠 먹자고 했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요. 50대, 60대가 된 어른들이 순간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죠. 혈육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 아무리 멀어져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혈육이라는 거죠. 배우자보다, 자식보다 더 오래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형제예요. 내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버릇이 있었는지, 이 모든 걸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형제 앞에서만 보이는 모습이 있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어른이지만 형제 앞에서는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불쑥 나오기도 하거든요. 해시태그 현명하게 형제와 지내는 방법. 자주 연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형제끼리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매주 안부 전화를 해야 한다거나 명절마다 꼭 만나야 한다거나. 하지만 이런 의무감은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연락은 받는 쪽에서도 부담스럽거든요. 대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정말 궁금할 때, 좋은 일이 있어서 나누고 싶을 때, 이럴 때만 연락하세요. 그 편이 서로에게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비교는 독이다. 형은 성공했는데 나는, 동생은 자식 복이 있는데 나는, 막내는 효자인데 나는, 이런 비교는 정말 독이 돼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것이고, 각자 나름의 어려움과 행복이 있어요. 형제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의 시작이에요. 대신 각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과거 역할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릴 적 큰형이었다고 해서 지금도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내였다고 해서 지금도 항상 도움받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대가 넘으면 모두 동등한 어른이에요. 과거의 서열이나 역할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서로를 대하세요. 적당한 거리가 최고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서운해요. 각자 편한 선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 거리는 가족마다, 형제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형제는 자주 만나도 편하고 어떤 형제는 가끔 연락하는 정도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해시태그 명절이 부담스러운 이유. 억지로 화목해야 한다는 압박. 명절만 되면 가족이니까 화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요. 하지만 억지로 하는 화목은 진짜 화목이 아니죠. 명절은 원래 즐거운 날이어야 하는데 의무감 때문에 고통스러워진다면 본래의 의미가 없어져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피곤하거나 다른 일정이 있으면 간단히 인사만 하고 와도 돼요. 올해는 좀 바빠서 일찍 들어가야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어색한 대화의 시간. 명절에 만나서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릴 때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했는데, 이제는 1시간도 안 되어 할 말이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관심사가 달라졌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졌으니까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편안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경제적 부담. 명절 때마다 용돈, 선물, 음식 준비.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특히 형제들 간에 경제력 차이가 나면 더 부담스럽죠. 이런 부분도 서로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더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도 없어요. 해시태그 부모님 돌봄. 어떻게 해야 할까?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부모님 돌봄 문제로 형제들이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아요. 누가 더 가까이 사니까 더 해야 한다. 맞으니까 더 책임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갈등만 깊어져요. 대신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맡으세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여하면 돼요. 완벽할 필요는 없다. 부모님 돌봄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지 마세요. 형제들이 다 함께 완벽하게 돌볼 수는 없어요. 각자 한계가 있고 각자 다른 책임들도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되 완벽을 추구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다른 형제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지도 마세요.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시는 게 가장 마음 아프세요. 돌봄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이 화목한 것을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 부모님 앞에서라도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마세요. 불만이 있더라도 따로 이야기하고 부모님 앞에서는 최대한 화목한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해시태그 금전 문제. 어떻게 정리할까?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현실.
형제 간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돈 문제예요. 어릴 때 빌려준 돈, 부모님 용돈 분담, 상속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형제인데 뭘 그렇게 따져? 라는 말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정리해야 해요. 미리미리 이야기하자. 특히 부모님 상속 문제는 미리미리 대화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처음 이야기하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족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두세요. 물론 완벽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세워둘 수 있어요. 객관적 기준을 세우자.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능하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세요. 누가 더 효도했나, 누가 더 고생했나 이런 식으로 따지면 끝이 없어요. 대신 각자의 경제적 능력, 부모님과의 거리, 시간적 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세요. 해시태그 나이 들어서 깨닫는 형제의 소중함.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간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거든요. 70대, 80대가 되면 동창회에 나가도 빈자리가 많이 보여요.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아,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구나.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형제뿐이에요. 그때가 되어서야 형제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공통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 형제는 공통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같은 가족사, 같은 추억, 같은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그 뿌리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와 함께 있으면 가끔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들. 많은 분들이 형제의 장례식에서 깨닫게 돼요. 이제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뿐이구나라는 것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형제가 서로에게 가장 오래된 가족이 돼요. 그 의미를 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남은 시간이라도 소중히 보낼 수 있어요. 해시태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한 안부부터 시작하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오늘 당장 간단한 메시지라도 보내보세요. 형님, 잘 지내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동생아, 요즘 어때? 건강하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과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자. 혹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것은 어린 생각이에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인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어요. 고마웠던 일은 늦었어도 감사 인사를. 고마웠던 일이 있다면 늦었어도 감사 인사를 하세요. 그동안 부모님 많이 돌봐줘서 고마웠어. 어릴 때나 많이 챙겨줘서 고마워. 고마움을 표현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어요. 해시태그 형제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 미안함을 표현하자. 마음속에 쌓여있는 미안함이 있다면 표현해보세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욕심으로 상처 줘서 미안해.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 늦은 것은 아니에요. 50대, 60대라도 늦지 않아요. 고마움을 전하자.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도 표현해 보세요. 어릴 때나 많이 챙겨줘서 고마워. 부모님 돌보느라 수고 많이 했어. 그동안 든든한 형 동생이어서 고마워. 고마움을 표현받지 못해서 서운한 형제들이 많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말로 전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마음을. 사랑한다는 말을 형제에게 하기는 쑥스럽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사랑하고 있잖아요. 가끔은 그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진심 어린 마무리.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말이 어렵다면 건강해라, 행복해라, 잘 살아라 이런 말로라도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하고 싶은 말은 미루지 말고 전하세요. 정약용의 마지막 메시지. 완전한 남이 되지는 않는다. 정약용이 형제도 나이 들면 남이 된다고 했지만 완전한 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상에서는 남처럼 지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여전히 형제거든요.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에는 각자의 삶을 살되 필요할 때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성숙한 형제 관계예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건강하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서운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요. 정약용의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해요. 억지로 가까이 지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 그것이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더 소중해진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형제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작은 관심에도 고마워하게 되거든요. 정약용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더 편해진다. 다른 관계에도 적용되는 지혜. 모든 인간관계는 변한다. 정약용의 형제도 나이 들면 남이 된다는 말은 다른 인간관계에도 적용돼요. 친구관계도 변하고 직장 동료 관계도 변하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변해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관계가 편해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변화를 통해서 더 성숙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의 끈끈함은 줄어들지만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적당한 기대가 좋은 관계를 만든다. 모든 관계에서 적당한 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많은 기대는 실망을 낳고 너무 적은 기대는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어요. 적당한 기대. 그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구독과 좋아요 유도. 여기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의 진짜 고민과 진짜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느끼고 겪는 깊이 있는 주제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댓글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게 또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형제 때문에 고민이에요. 우리 형제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했어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꼭 들려주세요. 혼자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시간이 주는 치유의 힘. 세월이 많은 것을 해결해준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화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20대, 30대에는 자존심 때문에 참지 못했던 일들이 50대, 60대가 되면서는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형제들끼리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때 형제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시간에만 맡기지는 말자. 그렇다고 시간에만 맡겨두지는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먼저 연락할 걸 하는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형제 중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남은 형제들의 후회는 더욱 깊어져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만날 걸, 고마웠다는 말 한 번 해줄 걸. 그러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 갑자기 완전히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생일 축하 메시지, 명절 인사, 날씨 안부.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서로 편한 선에서 시작하면 돼요. 현실적인 형제 관계 가이드. 명절 스트레스 줄이는 법. 명절마다 꼭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명절은 즐거워야 하는 날인데 의무감 때문에 고통스러워진다면 본래의 의미가 없어져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피곤하거나 다른 일정이 있으면 간단히 인사만 하고 와도 돼요. 올해는 좀 바빠서 일찍 들어가야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진짜 가족이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경제적 부담 줄이는 법. 명절 때마다 용돈, 선물, 음식 준비.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죠. 특히 형제들 간에 경제력 차이가 나면 더 부담스러워요. 이런 부분도 서로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더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도 없어요. 각자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 정보는 공유하자. 50대가 넘으면 건강 문제가 중요해져요. 유전적인 질병이나 가족력 같은 정보는 형제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아요. 아버지가 당뇨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어머니가 고혈압이셨으니까 정기검진 꼭 받자. 이런 정보 공유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계기도 되고요. 마지막 메시지. 정약용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정약용의 형제도 나이 들면 남이 된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어요. 너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편해진다. 형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형이니까 나를 챙겨줄 거야. 동생이니까 형을 따를 거야. 형제니까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이런 기대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오히려 작은 관심에도 더 감사하게 돼요. 완전한 남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약용도 형제가 완전한 남이 된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일상에서는 남처럼 지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여전히 형제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형제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오늘 당장 간단한 메시지라도 보내보세요. 잘 지내고 있지? 건강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형제는 세상에서 나와 가장 오래된 인연이에요. 비록 지금은 멀리 있어도 그 인연만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형제 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도 드셨기를 바라고요. 정약용 선생님이 200년 전에 남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형제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대신 가끔 생각날 때 안부라도 물어보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와줄 마음을 준비해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